마스크 찾아서 네. 써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도 일각으로 따지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어요. 저거는 업무용이래. 업무용이면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부동산하고 내가 조금 신경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 일가구 2주택이 되나 안 돼. 그건 또 틀려요. 업무용으로 했지만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면 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업무용이라고 그러더라고. 주거용으로 세 놓으면 주거용이에요. 그러면 1가구 2주택 3주택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알아보고 사셨어야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처음에는 업무용이에요. 거의. 근데 세를 업무용으로 세를 주면 업무용이고요, 주거용으로 세를 주면 주거용. 그렇기 때문에 세 관리를 나중에 할 때 세를 줄 때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거예요. 팔 때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분들도 그래서 업무용으로 팔 때는 주거로 해당이 안 되고, 주거용이면 오피스텔이지만 주거 주택수로 봐가지고 중과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요. 상대에서 다 설명해주고 사게끔 해야지, 설명도 안 하고. 아니 오피스텔이 지금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도 모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 업무용인지 그걸 모르고 사셨으면 그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요즘에도 잊을만 하면 자주 상담을 하는 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셨을 때 업무용인지 아니면 주거용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사실 때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미리 파악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낼 것인가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잠깐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사고 나서도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으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샀을 때는 업무용이지만 실질 가세 원칙에 따라 그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파악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새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산다 해도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임대를 놨을 때는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는 큰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 정권 하에서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을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히려 그 상업용 임대사업자보다는 많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 8월 2일 이후부터는요,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로 산정시키는 정책이 시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주택사업자를 내는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먼저 파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그 2020년도 전후로 해서는 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순차적으로 줄어가면서요, 제가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주택 4년, 장기 임대사업자 8년까지 폐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급을 늘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작은 일정 면적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전과 동일하게 주택수를 산정해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정책들도 일부 그 논의가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기, 단기 임대사업자가 안 되고요,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이나 업무용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업무용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이가세가 아닌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을 상가 임대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놔야 된다는 그러한 제약이 따르면서 일부 공실들 우려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얻는 분들이 보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젊은 층들이 생활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용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요. 좀 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업무용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에는 주택수의 가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때도 가려서 놔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세입자를 넣을 때 그 조항 자체를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따르는 게 오피스텔 투자라고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는 그만큼 의무가 많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등록을 하셨을 때는 임대차 상한제 요건에 따라 5% 내에서 상한을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들이 따르는데요. 임대기간 중에 매도할 때 같은 경우도 사업자를 보유한 분한테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수로 산정이 되지 않는 반면에 장점은 있죠.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낸 상태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다고 할 수 있지만 단지 단점 같은 경우가 세입자를 구하는데 공실 우려는 좀 덜한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군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대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따르는 그러한 단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임대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가능한 그러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처음에 얻으실 때 매수할 때나 또한 매도할 때 같은 경우도 실질과세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에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분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업무용이지만 처음에 살 때 주거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본인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매가가 워낙 상승을 하자 오피스텔에서 내가 주거용으로 주거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하시는 게 혜택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것인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것인가에 따라 원처 사기 전에 결정을 하시고요.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할 시에는 여러가지 고려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